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표창장을 봐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누구,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 장관 누구,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마치 대통령에 준하는 하나의 헌법상 기관 또는 지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또 그에 따라서 대통령에 준하는 문책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이렇게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에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집단적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내부의 그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게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은 그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존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국회 아닙니까? 이 말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민의힘의 입장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또 외환 유치 행위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그 절차를 하지 않겠다. 즉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이든 국회가 추천하든 임명 안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제군주 아닙니까? 그건 의무로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즉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혹여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조금이나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입니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냥 화내는 윤석열이었는데요. 내란의 동조자이자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는 물론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는데요. 내란 혐의 피의자인 한 총리는 특검 법안에 대해 수사를 받는 쪽도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기존의 내란 수계 윤석열과 내란 공조당 국힘당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흡사 윤석열 아바타가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았는데요. 이는 윤석열과 내란 공조당과 함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버티기에 들어간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냥 미친 겁니다. 이제는 내란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한 건데요.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공표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최후의 통첩을 보냈지만 이를 거부했는데요. 한 총리는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일까요? 내란 수계를 수사하는데 합의가 필요합니까?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두 특검법 모두 찬성 195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힘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왔는데요. 한덕수 대행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행사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국힘당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한 대행은 현재 공석인 3명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 사안이라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미 여야가 합의해 추천 절차를 진행해왔고 그동안 국회 몫에 재판관 추천이 올라오면 그대로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여야가 다시 합의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한 겁니다. 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죄 상설특검 절차까지 2주 가까이 미루며 사실상 국회의장의 최후의 통첩도 거부했는데요.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가동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같이 함께 미쳐가는 겁니까? 결국 내란의 확실한 공범이 되기로 결심한 한덕수. 당신의 마지막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걸로 끝나게 될 듯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내란특검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하면서 한 대행은 더 이상 혼란을 만들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향해 쟁점들을 협의하라고 요구하자 우원식 의장이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대원칙을 흔드는 중심에 한 총리가 있어 유감이라고 질타했는데요. 본분에 맞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며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한 총리 논리를 하나하나 따져나갔는데요. 먼저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이미 국회가 논의를 거쳐 정부로 보냈다며 국회는 국회 일을 다 했는데 정부가 다시 되돌리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선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과 측근 비위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지 그걸 미루고 여야 협상을 요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 또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는데요. 지난달 여야가 합의해 청문회까지 마쳤는데 협의가 없었던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 의장이 전면 공개 반박에 나선 것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무리하게 정치행위에 나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우 의장은 국무총리는 탄핵소추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신인도를 평가하는 나라 밖 시선도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입니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첫째,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회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입니까?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제2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입니다. 제2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인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헌법재판관 추천 몫의 배분 이견을 해소하고자 11월 22일자로 지정해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되었고 어제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입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의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수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